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박림이동 주민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청하고 계신 우리 주민분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박용아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두 분께서 일괄 질문, 답변 방식에 관한 모두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회의 규칙에 따라 모두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모두 질문하신 의원님 해주시고 모두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의원님이 추가로 보충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하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호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질문에 앞서 우리 박림 이동의 오랜 수원 사역입니다. 박림 근린공원이 조속히 정말로 그 생태숲으로 탈바꿈해서 우리 많은 박림동 이런 주민들이 힐링하는 그런 공원으로 속히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속히 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우리 박림동 주민들의 민심을 지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남의원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김병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백운 1, 2동, 박림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박림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구체적이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진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방기하고자 합니다. 박림 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광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의 하나로 일몰제를 앞두고 있었던 공원입니다. 참고로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실제 사업이 20년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토지 소유주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2020년 7월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과거 민선 7기부터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던 광주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곳 중 15곳은 광주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공원으로 9곳은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민간 공원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합니다. 이에 따라 방림근린공원은 광주시 재정공원으로서 다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방림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면적 56,079평방미터 방림동 산 25 2번지 1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실시 계획 인가 고시 이후로 2023년 12월 사유지 42,975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제1차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을 방림동 62-5번지 1원 면적 4,960평방미터의 사업비 4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실시하여 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생태체험 및 학습마당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 금년에는 8,650평방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4억 3천만 원을 투자하는 제2차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한편으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조성 사업은 아직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방림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으로 진입로 확보입니다. 방송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곳은 남성교회 측 진입로입니다. 현재 진입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민들이 원활히 다니기에는 다소 불편한 상황이 있는 실정입니다. 근린공원이란 도심지의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요 출입구가 이토록 열악하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근린공원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보다 넓고 안전한 출입구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출입구가 이토록 열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주시에서 공원구역을 지정할 당시 좌우측 주요 출입구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되어 통행로 확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광주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신속히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또한 부탁드렸습니다. 둘째, 산책로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방림동 주민들은 완만한 경사에 산책로 조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방림동 관내 총 인구는 15,614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4,051명으로 약 26%에 달한 실정입니다. 남구 전체는 총 인구 약 21만 명 중 고령층이 45,101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 대비 21%에 해당합니다.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세대 중 노인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따라서
산책로 조성은 지역적 세대 구조 특성을 반영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이 편리한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다수입니다. 방림 근린공원을 내두르는 추가적인 완만한 경사의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청장님의 답변도 성실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조속한 사업 추진과 주민 의견 수렴 관련입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방림 근린공원 조성 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노란 실선으로 표시된 4,960평방미터가 전부입니다. 그 옆에 파란 선으로 표시된 8,650평방미터의 부분은 현재 올해 사업이 예정된 구역이며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공원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도시공원 관리 운영 방안 포럼에서 우리 남구는 방림 근린공원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강주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남구가 광주시의 의견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관점에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 아직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의 주민 의견 수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민 의견이 광주시에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전달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청회, 토론회 등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방림 근린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 재정공원입니다. 따라서 혹자는 광주시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사업에만 몰두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방림 근린공원이 남구에 위치해 있는 만큼 주 이용층은 당연히 우리 남구일 것입니다. 더불어 방림 근린공원이 조속히 조성된다면 해마다 열리는 해맞이 떡국 행사와 같은 다양한 행사들도 광주 어머니의 품인 무등산을 바라보며 보다 성대하고 수월하게 개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림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8대5으로 선출되어 첫 구정 질문을 한 사업이기도 한 장난감 도서관을 사업을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민선 7기부터 현 민선 8기,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난감 도서관 사업 현황과 연도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정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난감 도서관 기능 보강 사업 실시 내용 및 예상 집행 현황, 두 번째 장난감 도서관 예산 중 인건비, 사업비와 운영비 현황 및 비율에 대해 연도별 예산 변화 추이, 세 번째 총 회원수, 회원 중 연회비 납부 현황 등 연도별 변화 추이, 네 번째 장난감 이용, 대여 현황 등 운영 실정, 다섯 번째 홍보 방법, 홍보비 편성 및 홍보 실적, 마지막으로 장난감 도서관의 신규 사업 발굴 및 운영 대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렸고 답변서를 보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활기찬 경제, 행복한 복지, 으뜸효 낭구를 실행하고자 민선 7기의 문을 연 지도 어느덧 7년이 흘러서 민선 8기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주민 한 분 한 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생활 속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왔고 우리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고민과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었던 노력들이 모여서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는 선도도시 남구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탄핵 선고를 거쳐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여서 망설임 없이 더욱 굳건한 의지와 단단한 각오로 남구가 맞이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남구의회에 마주 앉아 더 자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면서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구정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제안들은 깊이 검토하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박용호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방림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대하여 총 3가지의 상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진입로 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림 근린공원 출입은 공원구역 외부에 위치한 남성교회 지구
협소한 진입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경사가 있고 폭이 좁아서 공원 접근에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원구역과 인접한 사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공원 조성 주체인 강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토지 매입, 토지 사용 승낙 등의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회 진입로 개설 등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림근린공원이 산지형 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거행약자와 어르신들께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산책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생태계 보존 부담금 반환 사업에 완만한 경사의 순환형 산책로, 곡선형 산책로를 비롯하여 안전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과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림근린공원은 남구민들께서 이용하는 공원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와 조성 과정 전반에 걸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박림 1동, 2동을 통한 오프라인 의견 접수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강주시에 전달하고 실제 사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공원이 조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님께서는 장난감 도서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면 제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재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소관 국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보충 질문서에 질문 내용을 작성하여 정해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모두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고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이며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 질문 의원님의 양해하에 2명 이내 의원님이 각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충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질문 순서는 오전에 모두 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해 시간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모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박용하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모두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는 보충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먼저 박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환경 고영미 국장님, 긴장 안 해도 되니까 참으로 나오세요. 자, 본 의원이 오전에 방림 근린공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건 충분히 다 이해해서 좀 있지만은, 가장 좀 대두되는 문제는 그 진입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한두 꼭지 좀 물어보고 거기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진입로 확보가 우리 광주시하고 밀접한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은 저 사진에서 벌써 찍은 바로 그 남성교에서 올라가는 입구거든요. 남성 교회는 가능한데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왼쪽에가 거기가 지금 방림동 62-9번지예요. 그거 지적도상 약 230평방미터, 약 그 좌측으로 삼각형 형식의 그 토지 소유자들이 한 10명 넘어요. 그러니까 그놈을 그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봉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살지도 않고 타지에 살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던 방법은 지금 저 입구에서 아마 남성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로 동의를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저 폭이 좁으니까 앞으로 생태어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은 우리 주민만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많이 그걸 어떤 활용 가치가 있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안전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폭 자체가, 통 자체가 너무 좁아요. 그런 사고 날 그런 위험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 상황에서 1m 정도만 교회 쪽으로 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그 62-9번지, 230평방미터, 거기에도 아마 한 분, 그 모 통장님이 그 관리를 하고 계셔요, 지금. 오늘도 여기 오셨지만은, 이제 몇 분의 관리를 그분이 다 하셔요. 그분들은 이제 실제 그 공동 명의로 된 사람은 몇 명 되지만은 실제 여기서 와서 경작을 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만나서 설득하면은 그 땅도 1m 정도는 무상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추측입니다. 그래가 이제 조섭을 해봐야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 산책로를 통행할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주민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그 소통 산책로가 이렇게 예쁘게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문화환경국장 고영미입니다. 방림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열정 그리고 소중한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남성교회 옆 진입로 확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 부지인 남성교회 외 1피츠는 공원구역에서 제외된 사유지로서 토지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무상사용 협의를 통해 약 1m 정도 폭을 확장하여 방림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산책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가 안 되면 되게 하면 되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숙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좀 버겁다면 청장님 또 주민들 다 이렇게 힘을 빌려서 함께 하면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의원님, 고영미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부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환입니다. 네, 오영수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 첫 번째 모두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에 의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제골 장난감 도서관은 1981년 7월에 건축물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40년 이상이 지나가도 구조물이 엄청 노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지금 저희가 내구성 보강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방송실 자료 첫 번째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8년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2019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해가지고 지금 해년 19년부터 24년까지 총 5번 거의 해년마다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지난 25년 2월 13일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방제골 장난감 도서관으로 현장 답사를 가서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2023년에 옥상 방수를 했습니다. 옥상 방수를 했는데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부장님.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건물이 좀 오래된 것도 있고, 그 23년도에 저희가 방수공사하고 담장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24년에도 1차 하자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또 1차 부분방수에 대해서는 하자 완료를 했고, 이번에 의원님이 그 방문하셔가지고 그걸 말씀하셔가지고 옥상하고 담장 보수를 사실 다시 또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의원님 덕분에 2차 부분 방수하고 담장 보수 하자는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하자 보증 기간이 기본이 2년입니다. 2년 안에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 시행 완공 후 2년 안에 하자가 나면 다시 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실 3번 부탁드릴게요. 2024년 1차 추경에 올라온 살짝 예산안이거든요. 예산안에 보면 똑같이 도서관 방수 공사를 하겠다고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23년에 방수를 했는데 24년에 하자 보수 기간인데 또 다시 방수를 해주라 그래요. 이게
방적골 장난감 도서관은 무슨 취해복권 지역입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하자 보증 기간 2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제가 뭐 건축이라든가 이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수하시는 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방수를 저렇게 부분 방수를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부분 방수를 한다는 그 시말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평평한 면에 부분 방수를 한 군데를 하면 두께가 아무리 하더라도 올라갑니다. 한쪽은. 그러면 한쪽은 낮아집니다. 물이라는 것은 낮은 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계가 다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아까 방적골 장난감 도서관 2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2번요. 예, 저기는 옥상 자체가 평평하지도 않습니다.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이렇게 그 구배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정말 층이 여러 층인데요. 이거를 부분적으로 막 그때 땜질 형식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대로 계속 놔둬야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혹시 중장기적인 방안이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23년 공사입에서는 아직 그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전면적인 게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한번 그 옥상 전체를 방수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상 전체뿐만 아니라요. 81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건물 관련해서 안전진단 2023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튼튼하나 전기 분야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개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2023년에 사업을 또 세워가지고 전기 뭐 스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콘서트 같은 것도 바꾸긴 했거든요. 근데 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언발이 오줌 누는 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을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신축하면 좋겠죠. 근데 신축하자고 생각하면 저희가 예산 재정 형평사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월동 같은 경우, 월산 사동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SOC 사업으로 창관령 SOC 사업으로 두 가지를 한 번에 했거든요.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이런 방법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건물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마지막에 또 한번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항 중에 부총장님 그 장난감 도서관 예산이 보면 2024년 기준 총 사업 비중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80.3%, 운영비가 9.8%, 장난감 구입비가 2.5%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장난감 구입비는 2022년 방제골 910만 원, 아이사랑 870만 원, 약 11.5% 편성, 2023년에는 5.5%, 2024년은 200만 원 정도로 2.5%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은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2022년, 23년, 24년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산 총액은 소액이나마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난감 구입 예산은 감액되었을까요? 그 감액된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부구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을 특별히 고용해서가 아니라 인건비 좀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우리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그 최소 인건비 부분 때문에 상승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난감 그 구입비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이번에 또 의원님들이 2월 달에 와셔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수요 조사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하기 때문에 오래되거나 대여 건수가 낮은 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새롭게 필요한 것들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제가 선호도를 좀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정 최저 시급이 증가될 때마다 해년마다 인건비는 거기에 당연히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노동자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으니까 그 증액 부분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사업비인 장난감 구입 비용에서 줄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남구에 있는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장난감 대여를 하기 위해서 남구 주민들에게 장난감 대여를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 이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거든요.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인력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관내에는 지금 명예직 관장님 한 분과 상근직 2명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2018년도에도 구정질문 맨 처음에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시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은 이번 구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지도 모르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8년에 걸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말하면 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실 자료화면 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장난감 도서관에 지금 현 이용률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상근직 2명이 근무해야 될 정도로 장난감 도서관이 폭발적인 수요가 있거나 이용객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그 최초에 비하면 인원수는 뭐 그 회원수라든가 그다음에 대여 수량은 뭐 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특히 우리 방제골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 장난감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려면 최소 2명 정도는 인원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실은 이제 다른 뭐 구청하고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만 저희 구가 인원이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송실 자료하면 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 육아종합시연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 현황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산은 4,342만 8천 원이고요. 인건비는 한 명 3,242만 8천 원 인건비 퇴직 적립금. 여기는 2025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조성비 똑같이 장난감 구입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로 900만 원, 장난감 유지 보수, 장난감 택배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3월 기준입니다. 회원이 325명, 장난감 대여 527명, 센터 방문,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보면 택배 서비스 3월 기준으로 63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요, 장난감 도서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옆에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까지 하고 있냐면요. 저희들이 2025년 2월에 현장 가서 재원했던 돌상, 돌복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여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까지 하고 있냐면은 돌복, 돌상이라든가 유치원에서 현수막을 사용할 때 친환경 종에다 현수막을 프린팅해서 보내주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구청장님은 우리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업무는 일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명이에요. 이 구조가 단순하게 업무로서 사람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2018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창근직 2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감축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도. 만약에 자연스럽게 감축이 된다면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제가 2018년도에도 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방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남구는 상근직 2명이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사업은 전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장난감 대여라는 사업만 하고 있어요. 방문 대여. 그런데 이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앞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직접 사업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고요. 추가로 또 뭐가 있냐면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글씨가 잘 적어서 안 보일 거예요. 대출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제가 이런 전화도 받았어요. 본인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싶지, 뭐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라 한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나와서 근무하라 가면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 근무 시간은 여러분,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은 9시부터 8시까지만 근무하시니까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부서의 역할이라든가 수요자의 상황에 맞춰서 근무 시간을 다르게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장난감 도서관은 꼭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될까요? 타 구는 일요일 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중에 하루 정도는 오후에 열어서 저녁 8시, 7시, 9시까지 여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이용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0세부터 7세를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는 가능한 자녀를 둔 부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맞벌이를 합니다. 맞벌이 9시부터 6시까지 내가 근무하는데 그 시간에 가서 연차 내고 아니면 휴가 내고 장난감을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수요자 중심으로 근무 시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상업비를 증액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그 서구는 사실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별도의 그 보조 인력이 하나 있고요. 또 면적도 사실 저희에 비하면 좁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임금은 사실 이제 그 생활임금에 조금 못 미칩니다만 최저임금의 한 20% 정도로 가산해서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일요일이나 그 외의 시간을 좀 확대한 데는 추가 인력을 현재 다른 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인력 아까 말씀하시고 서구 이야기 하셨는데요. 서구는 한 명 하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한 명 파견받습니다. 자원봉사자 받아서 한 명 그렇게 근무하거든요. 저희들 현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인건비라든가 제가 여쭤본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접 사업비 이를 증액하는 것도 하고 이용 근무 시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당장에 답변하시긴 힘들겠지만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용 시간은 사실 이제 뭐 저희는 9시부터 6시까지만, 또 다른 데는 10시부터 7시까지니까 실제 시간은 뭐 근무하는 시간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특정 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 부분은 추후에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북구의 꿈나무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요. 목요일은 9시부터 8시 30분까지 합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요. 시는 12시 반까지, 토요일 날은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푸른마을 공동체라고 동구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은요. 일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요.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합니다. 다 그렇게 수요자 중심으로 이용 시간을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2018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4명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 감축한다면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현재 근무자의 고용 안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 감축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도 이 사업을 직접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도 제안을 했는데요. 자활 그리고 사회복무원 파견을 제언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8년 제가 발언한 이후에 방제골 장난감 도서관은 자연스럽게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방제골 장난감 도서관에서는요. 2021년 11월 13일에 근무하시는 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활이라든가 자원봉사를 파견하는 방법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방영 방법으로 대체 인력을 세웠다면 우리에서 기관에서 파견하는 인력 1명 그리고 나머지 자원봉사 2-3명을 했다면 인건비를 늘리지 않고 그 사업비로서도 충분히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조치 없이 대체 인원을 고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질문을 이 자리에 사는 이유는요. 그게 변화가 있어서 구정에 변화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준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이 여기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날밤을 새시겠지만 저희도 날밤을 셉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언이 아무 의미 없이 묻힌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증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방송실 자료화면 7번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빨간색 보이게 한 번만 우리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 관련 조례입니다. 관련 조례에서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 남구 장남감 도서관 운영하는 데는요. 필요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조례 운영조례 5조 제4항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 직접 사업이 부족한 부분은 위탁기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탁기관 두 곳은요,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공헌 사업을 하지만 100%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항목이 두 기관이 평가받는 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가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여기에서도 필요 경비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대라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사업비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지 않겠습니까? 부총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위탁기관에게 위탁기관과 합의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이라는 것은 저희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게 맡기는 거기 때문에요. 사업비 같은 것은 저희가 여기 표현대로 예산의 범위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맞고 또 그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도 전부 구에 납입해야 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조례 5조 4항에 일부 경비의 일부만이라고 지원할 수 있다고 저거 명시되어 있어요. 필요 경비를 전부를 지원한다가 아니에요. 전부를 지원해서 독립재산세가 아니고 필요한 경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니까 조례에. 네, 그럼 제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기관하고 논의를 해보십시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탁기관은 사회적 공익활동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사회적 공익활동의 대상으로 저희 장난감 도서관 사업을 수탁받고 있습니다. 그냥 100%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인들도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일정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곳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곳은요, 거기에 필요한 장소도 저희들이 제공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개보수 비용까지 저희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 그분들에게 100% 책임지라는 게 일부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논의하지 않으시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보면 회원수, 연회비 납부 현황 등에 대해서는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으나 미이용 확인과 초등학생 연령이 도달한 회원의 정보가 장기간 정리되어 있지 않고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보다 높은 수치로 집계되어 있어서 지금 2025년에는 실제 이용자 중심으로 현황을 관리 중이라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준비한 건 있었으나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법비 사용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장난감 도서관 리플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아동 우산 500개, 장 우산 350개를 홍보비로 사용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뿐만 아니라 홍보 물품을 제작할 때는
그 사업에 합당한 그리고 그 사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홍보 물품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유인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물품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2024년에 스포츠타월 580장, 스트랩 파우치 200개를 제작을 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생각으로 스포츠타월 580장을 해서 어디다가 배부를 했을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쪽에서 쓰셨다고 이야기를 나왔어요. 2024년 장난감 도서관 리플렛 배부 현황 같은 거 보면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100장, 방제골 장난감 도서관,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에 각 1100장, 아동 청소년과에 100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디다 배부했냐고 제가 추가로 여쭤봤더니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추가로 어디다가 그 리플렛 쓰셨는가? 죄송합니다. 부부총장님한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행정복지센터의 100장이고요. 그 방제골하고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에 각 1100장씩 배부를 했는데 그거를 2년에 걸쳐서 그 어린이집 100개소와 그리고 방제골에서는 100개소 그리고 아이사랑에서 49개소에 그 리플렛을 일부를 배부를 했고요. 나머지는 또 뭐 그 어울림센터라든가 펭귄마을 가정상담센터 이런 데 비치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상담센터가 어디가 있나요? 다문화 YWCA 가정상담센터. YWCA예요. 네. 남구에는 노대동 쪽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는 아까 제가 그 장난감 도서관 이용객이라 할 수 있는 0세부터 7세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데인데 거기조차도 배치가 돼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홍보물이 제대로 배치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답변서에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이버에 제가 카페를 들어가 봤어요. 장난감 도서관 2군데인데요. 방제골 장난감 도서관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방제골 장난감 도서관에 올라온 글이 11개입니다. 11개 중에 10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제목이 뭐냐면 스트레칭 댄스 강좌 홍보입니다. 스트레칭 강사 대상 성인 수강료 24,000원, 회당 6,000원, 준비 실내 운동화, 개강 5월 8일 수요일, 수강 신청, 전화 문의 요망,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요. 11개 중에 10개가 자체 프로그램 홍보입니다. 유료 프로그램. 이게 장난감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장난감 도서관 홍보일까요?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11개 중에 10개가 이렇게 다 유료 홍보, 그것도 성인 대상으로 유료 홍보를 모집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에요. 홍보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누가 와서 장난감 도서관 거기 있는지 알고 물건을 빌리러 오겠냐는 이야기예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하나 9번 보여주세요. 9번. 그런데 제가 2018년에도 말씀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2018년에도 장난감 도서관이 두 곳이었는데요. 방제골 그리고 양림동에, 방림일동 양림동에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 있는 것 중에 한 군데를 좀 크게 하던가 통합을 하고 하나를 수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신도시 쪽으로 제가 옮기자고 그때 제안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8대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옮겨지지 않고 지금도 있는 상황입니다. 7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2023년 예산서입니다. 가족 사랑 나눔터 예산회가 보면 가족 사랑 나눔터 내 장난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가족 사랑 생태에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갔을까요? 현재 장난감 도서관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천만 원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아마 이제 그 가족사랑 나눔센터 신축에서 구립 장난감 도서관을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검토 결과 방제골 장남 도서관은 장난감 도서관 주민복지 기반 시설이 약한 곳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이전하지 않는 게 옳다. 그리고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양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 환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무상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의 업무 분담 협력 관계가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존치하기로 방침을 내려주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수용을 됐을까요? 양림동, 방림동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내일은 은봉위원님께서 송암동에 있는 기반 시설, 주민들의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구정 질문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송암동 효촌 지구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행정에서 서면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저에게 제 의견조차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 세워놨는데 하라고 저희들이 편성해줬는데 승인까지 해줬는데 또 이 사유는 한 가지 더 있을 겁니다. 남구 관내에 인구수 대비해서요 장난감 도서관은 타 5개구 중에 가장 많습니다. 강상구만 2개고요. 타구는 다 하나입니다. 인구수 대비하는 강상구는 저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더 많은 서구도 1개고요. 그래서 아마 신축을 못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옮겨가든지 아니면 신축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곳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을요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곳으로 수요자가 있는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순 의원님, 네. 질문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종료됐거든요. 네. 10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번 자료 한번 봐요. 11번이요. 다음 자료.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요, 양림동과 방림동의 인구, 0세에서 7세 인구 수가요, 2018년에 양림동은 506명, 2020년에는 334명, 2024년에는 175명, 방림동은 1, 2동을 포함해서 2018년에는 948명, 2024년 665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송암동, 진월동, 효덕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0세부터 7세 인구수입니다. 2021년 5,091명으로 가장 많고요. 2024년 평균으로 4,500명입니다. 4,500명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난감 도서관은 65세 할머니가 가서 빌리는 게 아니고요. 0세부터 7세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 대상입니다. 그들이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거기에 많이 거주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빌리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 베이스가 크다면 이용자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개인 사업을 할 때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상점도 열고 장사도 합니다. 그러고 똑같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저희 설치 조례에 따지면은 운영 조례 4조에 보면 구청장은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용 계층의 분포 비율 및 접근성 편의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인구 변동, 이용 계층의 분포 비율이 변동되었다면 한 번만이라도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을 고려해보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 새로운 지역이 인구가 느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따른 유아들 인구도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유아 인구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장난감 조례의 목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규정 합류를 목적으로 한다 했으니까요. 일단 인구 플러스 실제로 이 만약에 장난감 그 도서관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인구층이 어느 쪽이 더 많냐도 한번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뭐 지역에 따른 좀
경제적인 여건도 차이가 있고 실제로 장난감 도서관이 생겼을 때 어떤 측에게 더 활용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림동과 방림동에 두 개 있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라 어려운 부모들이 사니까 이용할 수가 더 많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양림동하고 방림동 장난감 도서관은요, 걸어서도 15분에 갈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비슷하다는 거죠. 왜 똑같은 지역에다 그렇게 두 개를 똑같은 걸 놓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양림동에 있는 아이스랑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는요, 회원의 80%가 송암동 효천지구입니다. 제가 그 자료 따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기까지 와서 차를 타고라도 와서 효천에서 양림동까지 오려고 생각을 하면은요, 자차를 이용해도 기본적으로 20분 이상 30분은 걸립니다. 근데 이용을 하려고 회원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한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필요 욕구는 분명히 그 주민들, 효천 주민들은, 송암동 주민들은 느낀다는 거죠. 저는 용역을 필요한다든가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려를 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실 자료 12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65세 인구입니다. 제가 아까 제 맨 처음에 할 때 방제골 장난감 도서관이 건물이 1940년이 지나가지고 구조 안전성 검사가 안전하긴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개 년에 이력에 거쳐서 개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언발이 오줌 누는 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간이 있음으로써 방림일동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어떠한 행정에서 해주는 서비스 기관이라든가 장소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없다고, 진짜로 없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한마음 축제를 하려고 해도 학교조차도 없어서요, 그냥 어린이 공원에서 10월 달에 날씨가 춥더라도 거기서 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모셨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가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주월동과 웨스안동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주민들이. 근데 그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주민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된다면 방림 1, 2동, 양림동, 봉선동 2024년 현재 65세 인구만 해서 8,877명입니다. 이분들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저는 막대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우리 재정 형편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마다 6월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100평만 되면 동에 하나씩 설치해줍니다. 그래서 신축 비용까지 대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요, 인력이 3명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이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인데 할 수 있는 게 장난감 도서관밖에 없는 건 아니다는 거. 우리 청장님께서 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댄다고. 제가 2018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의원이 한 이야기라 하지 않으려고 이유를 댔을까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면 하려고 방법을 찾았을까요? 집행부 공무원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7년이 흘렀습니다.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림동, 방림동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 두 군데에서 있어서 제 지역구 주민들이 한 발이라도 덜 걷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제가 한 곳이라도 이전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주민이 알면 저에게
저 지역구는 마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 전체를 본다면 한 군데 정도는 필요가 있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4,300명 이상의 0세에서 7세 아동이 사는 도심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말 심도 있게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집행부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방제골 장난감 도서관 건물은 신축할 수 있는 방법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아까 제가 이건 한 가지 제언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65세 인구수가 9,000명인데 그걸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초 자료, 저는 단편적인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걸 바탕으로 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늘 드리는 말씀처럼 7년한 의원보다는 30년 이상 그 자리에서 다양한 업무를 해보신 여러분들은 더 전문가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업무를 하신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면 정말 좋은 방안이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수민의 대표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우리 부부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장시간 제 질의에 또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의원님, 박종환 부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용아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